오르면 못 받는 통신지원금 80만원, 인터넷 끝판왕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하니 바로 확인해보세요. 어느덧 벌써 40살이 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세월만큼이나 그의 이름값도 점차 흐릿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의 성적표를 찾아보기 위해선 항상 최상단을 확인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그의 성적표를 가장 최상단에서 확인할 수 없는 시절이 오게 됐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순리를 거스를 수는 없는 일이니 말이죠. 야구 선수로서 그 어떤 선수보다도 강인하고 고고하며 아름답게 피었던 그의 꽃은 가장 찬란했던 시절을 지나 완벽한 갈무리를 준비하려 합니다. 그의 야구는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쩌면 올해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자신의 4번째 팀이자 프로 통산 21번째 시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에이스라는 명칭이 가장 걸맞은 남자, 이 시대의 마지막 이닝히터 에이스 투수 금강벌개 저스틴 벌랜더의 이야기입니다. 벌랜더가 자신의 보금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FA 시장에서 벌랜더는 휴스턴을 떠나 샌프란시스코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휴스턴에서 뉴욕으로 떠난 적이 있었던 그는 다시 휴스턴으로 돌아와 활약을 이어나갔지만 이제는 정말 휴스턴과의 마지막을 인사한 듯합니다. 그의 인생에서 휴스턴 구장을 홈으로 쓰는 일은 아마도 없겠죠. 예상과 마찬가지로 1년 단기 계약을 맺고 팀을 옮겼습니다. 연봉은 1,500만 달러 계약이었습니다. 이름값을 생각하면 정말 저렴한 가격이겠지만 지난 시즌 벌랜더가 기록한 기록이라든지 다가오는 시즌을 맞이하는 그의 나이가 41살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역시 벌랜더이니까 이 정도 받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생각지 못했던 건 팀입니다. 대부분 휴스턴에서 1년 재계약을 맺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휴스턴의 선발진을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프람버 발데스 말고는 솔직히 내년에 어떤 모습을 어느 정도 보여줄 것이다 라는 상수로서 계산할 수 있는 선수가 없기 때문이죠. 올해 가능성을 보인 헌터 브라운과 로날 블랑코가 내년에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아닐 수도 있거든요. 게다가 추가 4호 선발은 어떤 선수들이 들어올지 정해지지도 않았죠. 이런 상황이기에 저스틴 벌랜더의 재계약은 거의 기정사실 같았습니다. 하지만 재계약은 이뤄지지 않았고 벌랜더는 새로운 팀 자이언츠를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럼 반대로 그렇다면 자이언츠는 왜 굳이 벌랜더를 영입했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자이언츠도 휴스턴과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이언츠의 현재 상황을 쭉 설명을 해보자면 샌프란시스코는 사실 선수덱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옆집이자 근본의 라이벌팀인 다저스, 클래식 라이벌팀인 양키스가 나름 전력을 잘 구상하며 아주 탄탄한 구성을 마친 것과는 다르게 현재 구성되어 있는 팀 구성이 그렇게 흡족하진 않습니다. 굴지의 명문팀이라고 하기엔 사실 선수단의 구성이 다소 아쉽습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아예 손 놓고 멀찍이 바라볼 구성도 아닙니다. 우선 야수진부터 살펴보면 중심을 잡아줄 매체 프먼을 장기 계약으로 잡아두었고 올 시즌 FA 최대 관심 중 한 명이었던 윌리 아다메스를 영입하며 불안했던 센터 내야진을 한층 단단하게 채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부상으로 많은 경기를 치르지 못해 아쉬움을 보였던 이정우 선수도 올 시즌엔 다시 뛸 수 있게 되기도 하고요. 게다가 불펜과 선발진은 또 나름 구성이 괜찮습니다. 불펜진은 지난해 카밀로 도발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라이언 워커와 에릭 밀러가 갑툭튀하면서 올 시즌 불펜 구성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로저스 형제, 카밀로 도발에 이 둘을 더하게 되니 뎁스가 갑자기 두꺼워진 느낌이 있죠. 선발도 또 나름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을지 아닐지 줄타기 시즌입니다. 로건 앱은 언제나 그렇듯 항상 200이닝과 이하의 3점대 중반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부터가 정말 반반입니다. 망할 수도 대박이 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로비레이가 돌아왔습니다. 맥시멈 포텐셜이 사이영 투수입니다. 내년 시즌부터는 다시 이름값을 해줄 수 있지 않나 기대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지난 시즌 레귤러 로테이션 멤버로 첫 시즌을 보낸 조던 힉스와 카일 해리슨도 내년 시즌 더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었죠. 물론 당연히 폭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3명의 로테이션 투수가 가능성은 있지만 불안정 상태의 선발 투수들입니다. 그래서 1,500만 달러로 벌랜더를 영입한 부분은 제 입장에선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이들에게 단단한 지지대와 조언자가 돼줄 수 있는 베테랑이자 어느 정도 계산이 서는 투수라는 점에서 말이죠. 특히 계산이 선다는 게 지금 샌프란시스코에겐 매우 중요한데 어찌됐든 벌랜더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벌랜더라는 이름값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높은 확률로 팀 입장에선 예상되는 수치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겁니다. 예전처럼 압도적인 모습은 아니더라도 선발 투수로서 로테이션을 지키며 중상위권 정도의 기록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는 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 벌랜더 성적 모르냐? 완전 망가졌던데 어떻게 기대하냐? 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지난해 벌랜더의 성적은 좋지 못했습니다. 부상의 여파로 많은 시즌을 치르지 못했고 그 연장선으로 그의 패스트볼 구위는 딱 봐도 감소된 게 보였습니다. 강력한 패스트볼이 모든 피칭의 근간이 되는 그에게선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구위였습니다. 특히 뼈아팠던 게 로케이션의 변화였습니다. 벌랜더의 패스트볼 주 로케이션은 살짝 높은 가운데 존입니다. 그 점을 토대로
높낮이를 변경하며 타자들을 요리하는 걸 선호하죠. 스트라이크 존을 강하게 공략하는 것을 좋아하는 벌랜더는 양옆을 넓게 벌리며 공을 더 많이 활용하는 로케이션보다는 가운데를 보고 찍어 던지며 카운트 싸움을 빠르게 가지고 가는 패턴이 주를 이룹니다. 높은 팔각에서 높은 쪽으로 찍어 들어오는 하이 패스트볼이 상당히 매력적이고 낮은 쪽으로 찔러 들어오는 패스트볼이 강력한 투수죠. 그런데 지난 시즌 주 로케이션을 보면 중간 부분으로 공이 몰려 있습니다. 양옆이 중요한 게 아니라 높이가 중요한 그에겐 이렇게 한 칸 내려온 로케이션은 좋지 않습니다. 22시즌과 23시즌을 동시에 비교해도 상단 부분에 찍어 들어오는 공의 빈도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죠. 그럼 왜 그런 걸까요? 아마도 높은 공이 생각보다 더 많이 나가다 보니 바깥쪽으로 피하는 피칭을 더 하게 된 것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시즌 패스트볼의 평균 구속이 93.5마일이었습니다. 23시즌 94.3마일, 22시즌 95마일에 비하면 확실히 구위가 떨어지고 있죠. 평균 회전수도 2395로 사상 처음 2300대로 떨어졌습니다. 나이를 생각하면 사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긴 한데 그래도 뭐 나이가 많다고 타자들이 대우해주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맞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벌랜더는 높은 공을 많이 안 던지고 싶어서 안 던진 게 아니라 던질 수 없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근데 또 이렇다 보니 벌랜더의 정가의 보도인 커브가 안 먹혔습니다. 하이 패스트볼 12-6 커브는 그의 상징과도 같은 패턴입니다. 근데 하이 패스트볼이 안 되니 커브가 맛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커브 자체의 질도 떨어졌고요. 23시즌 커브의 피안타율이 2할 4푼 1리, 피장타율이 0.318이었습니다. 24시즌엔 피안타율 3할 4푼, 피장타율 0.560으로 높아졌죠. 이 수치는 당연히 역대 최악의 수치였습니다. 즉 단 한 번도 이렇게 망가졌던 적이 없었던 뜻이죠. 벌랜더의 합패가 안 먹히고 커브가 안 먹힌다? 이렇게 그의 주 패턴이 망가지다 보니 그의 성적이 좋게 나올 리 만무했던 것입니다. 시즌 성적이 17번 출장에 90.1이닝을 던졌고 74개의 타삼진을 잡아냈으며 ERA 5.48, FIP 4.78, 퀄리티 스타트 이상은 6번을 기록합니다. 앞서 쭉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너무도 당연한 기록입니다. 좋을 수가 없는 상태였죠. 상태가 이럴진데 어떻게 내년 시즌을 기대하냔 말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합니다. 근데 저는 벌랜더이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건 어찌 보면 오랜 세월을 바라본 한 야구팬으로서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막연한 기대일지도 모르죠. 그렇게 정의를 내린다고 해도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내년에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원래의 저스틴 벌랜더로 돌아온다는 게 더 어려운 것이니 말이죠. 하지만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가 써내려왔던 커리어가 그렇습니다. 20번의 시즌을 거치는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었던 선수도 아니었고 큰 좌절 없이 커리어를 써내려왔던 선수도 아니었습니다. 2015년에도 2020년에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살아 돌아왔죠. 괜히 그의 별명이 금강벌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20년 동안 3415이닝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3416개의 삼진을 잡아냈죠. 올해 피칭은 몸이 제 컨디션이 아니었습니다. 몸 컨디션은 다시 끌어올 수 있을 겁니다. 당장 2022년만 하더라도 39살에 토미존을 바꿔온 투수가 ERA 1.75를 찍으며 싸이 영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23년에도 162.1이닝을 던졌고 ERA 3.22를 기록했고요. 애초에 어나더 레벨에 있던 선수가 그냥 인간계 폼으로 왔을 뿐입니다. 그러니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적어도 150이닝에 ERA 3.50을 해주지 않을까요? 누군가에겐 쉽지 않겠지만 그에겐 전혀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설사 끌어올린 폼이 이전과 같지 않더라도 그는 방법을 찾아낼 겁니다. 저는 그 방법이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이정우 선수가 있는 팀이기에 내년 시즌에 아마 많이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즌이 시작되고 그를 팔로우하면서 어떤 점들이 변화했는지 어떤 것을 벌랜더는 만들어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시즌은 볼거리가 정말 많아진 느낌입니다. 특히 이 내셔널 서부는 그 중심부에 있는 느낌이고요. 이번 벌랜더의 이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유니폼을 입은 벌랜더, 다저스의 컷쇼의 대결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건 또 그거 나름대로 뭔가 뽕 차오르네요. 이젠 정말 저물어 갑니다. 영원히 200이닝씩은 박아줄 것 같았던 벌랜더도 끝이 서서히 보입니다. 이번 시즌이 찐막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시 부활해서 언제 그랬냔 듯이 더 해먹을 수도 있고요. 이것도 나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벌랜더의 팬이라면 또는 MLB의 팬이시라면 이번 시즌 벌랜더를 한번 팔로잉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우리 세대 최고의 투수였던 벌랜더의 내년 시즌을 응원하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